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시즌 정리 영상입니다. 계속되는 외국인 논사 흉년, 잘 던지면 아프고 안 아프면 부진합니다. 그런 가운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대만과 독립리그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데려온 라이언 와이스 선수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서 7이닝을 기대케 하는 피칭, 그러면서도 최소 실점으로 경기를 마감하기까지 에이스 피칭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재계약 청신호가 켜진 와이스 선수이다. 25시즌 꼭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시작은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였습니다. 체인지업 투심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모습 없이 호투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시즌 초 류현진, 문동주, 페냐 선수가 부진했지만 산체스 선수의 호투로 승수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상, 팔꿈치 쪽에 문제가 있어서 긴 이닝을 던지기 어려워했고 경기 수가 쌓이면서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24시즌 11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4.22, 21볼넷 56삼진을 기록. 하지만 부상으로 결국 시즌을 이탈. 정말 아쉽습니다. 아직 젊은 선수이기도 하고 변화구가 늘어나면서 위기 탈출 능력이 향상되었던 산체스 선수였기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다시 연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아쉬운 선수입니다. 결국 8주 대체 선수를 구해야 했고 데려온 선수가 라이언 와이스 선수입니다. 손혁 단장은 완전 교체와 일시 대체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양쪽으로 나눠 선수들 리스트업을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스카우트 팀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 와이스는 공도 빠르고 커브를 던질 줄 알아서 ABS 덕도 볼 수 있겠다 싶었다. 현장에서도 와이스 투구 영상을 보고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 미국도 투수가 부족해 마이너리그 뎁스 보강을 위해 와이스를 노린 두세 개의 팀이 있었지만 잘하면 6주 뒤에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와이스 선수가 한국에 와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기부여나 간절함도 봤다며 영입 이유를 설명합니다. 와이스 선수는 24시즌 16경기를 소화했고 5승 5패 91.2이닝 77안타 8홈런 29볼넷 98삼진 퀄리티 스타트 11번 WHIP 1.16을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재계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16경기 중 11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그중 3번이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제구력도 준수합니다. K9이 9.62, KBB가 3.38, 상당히 준수한 볼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이닝도 6이닝, 외국인 선수에게 원하는 이닝 소화 능력도 와이스 선수의 장점입니다. 한화는 불펜 소모가 많은 팀이고 김경문 감독은 불펜 야구를 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선발의 중요성이 퇴색되지는 않습니다. 누구 한 명은 이닝히터 역할을 해주어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류현진 선수와 더불어 와이스 선수가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가치를 보여준 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6월 첫 등판 승리 투수가 되었지만 7월 부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독립구단에 있었던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퍼져나오는 팔 스윙을 짧게 하고 잘 구사하지 않았던 커브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홀로 넘어가면서는 스위퍼를 체인지업처럼 좌타자 바깥쪽에 투구를 하기 시작 반전의 투구를 보여주는 와이스 선수입니다. 9월 롯데전 아쉬운 피칭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팀을 상대로는 가치를 보여주는 와이스 선수입니다. 올 시즌의 투구는 미세 조정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이 된 채 KBO에 온 것은 아닙니다. 미세 조정을 했고 미세 조정하고 나서부터 와이스 선수의 장점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25시즌 좀 더 안정적으로 이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점이 이닝히터 기질이라면 두 번째 장점은 삼진입니다. 150km를 넘는 속구와 슬라이더, 스위퍼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루킹 삼진이 27%, 볼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공을 던졌다는 이야기. 그만큼 구위, 무브먼트가 좋은 선수란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브레이킹 볼을 투구하는 선수이다 보니
토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투수이고 모든 공이 약간은 가운데로 쏠리는 궤적을 가지고 있어서 짧은 스윙으로 버티면서 실투를 기다리면 출루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도망가는 변화구가 없다. 아무래도 체인지업의 위력은 브레이킹 볼보다는 약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자제점 좌우 편차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좌타자를 상대로 고전하는 와이스 선수입니다. 우타자 OPS는 0.469, 좌타자 상대로는 OPS 0.732입니다. 출루율, 장타율 모두 비교적 우타자에 비해 좌타자에게 고전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타자 상대로는 브레이킹 볼을 가지고도 충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좌타자 상대로는 몸쪽으로 붙는 공이 되기 때문에 헛스윙보다는 방망이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타구 땅볼이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파울이 되기 시작하면 와이스 선수에게는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좋은 예가 롯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 스피드의 공, 체인지업, 포크볼을 가지고 타겟할 수도 있고 커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타겟책을 찾는다면 더욱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스 선수의 최대 단점은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주자가 없을 때나 1루에 있을 때, 즉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상당히 낮은 피타율을 보이지만 주자 2루 이상의 상황이 놓였을 때는 상당히 높은 피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브레이킹볼은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자가 있다면 떨어지는 공을 던지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주자 몸쪽에 투구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 로우 코스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스 히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특히 좌타자에게 걸린다면 상황을 극복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겟책 꼭 찾아야 합니다. 당장은 커브나 하이패스볼을 활용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25시즌 같이 시작을 한다면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사율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시 좌우는 그래도 조절이 되기는 합니다만 하이존으로 가는 브레이킹 볼은 대부분 실투성의 공입니다. 아무리 부위가, 구속이, 무브머터가 좋아도 코스가 정해지면 대처가 됩니다. 와이즈 선수의 숙제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타자 상대로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게끔 제구를 하면서 그나마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데 좌타자 상대로는 스트라이크 존이 작아집니다. 하이존에 걸리는 건 제구가 안 되면서 풀리는 공입니다.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스위퍼를 가지고 타겟을 하려고 했지만 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방망이를 맞추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와이스 선수가 25시즌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계약은 해야 한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없는 선수가 KBO에 남을까요? 지금 현재도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다면 분명 메이저에 도전할 겁니다. 이 정도 단점은 있어야 KBO에 남을 겁니다. 와이스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감당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계산이 되는 투구를 할 선수입니다. 메이저는 아직 투수 기근으로 선수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KBO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 중 태반이 나 아파요를 시전하고 있는데요. 1년을 버틴 선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와이스 선수를 놓친다는 건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재계약을 주장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년 불펜진 운영 정말 힘들 겁니다. 불펜진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는 선발진의 분투가 꼭 필요합니다. 이닝 히터의 와이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